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콘테를 경질할 할 이유가 4가지 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콘테는 북런던 더비에서 0대2로 패하며 더욱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토트넘 팬들은 홈에서 엉망인 경기력을 보고 절망했다라며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콘테를 해고해도 대체자가 있다며 때때로 클럽은 대안이 없어서 감독을 자르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토트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짚었습니다. 포체티노를 비롯해 토마스 투엘, 루이스 엔리케 등이 현재 무직 상태라며 콘테 후임으로 포체티노와 투엘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질설이 나오는 가운데 18일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다니엘 레비 회장과 파비오 파라티치 스포츠 디렉터도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왜 지금의 현 상황을 다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냐며 마치 지금 레비 회장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토트넘과 콘테 감독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중 벤치에 앉은 콘테 감독은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토트넘에서 감독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일 열리는 맨시티전에서 또다시 대패를 한다면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런던 더비 이후 콘테 감독뿐만 아니라 영국의 언론들이 손흥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명 골을 지난 시즌처럼 못 넣고 있지만 최근 부상과 전술적인 문제들이 컸기에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부진은 본질적으로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콘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부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자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로봇이 아니다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은 콘테 감독이 손흥민의 부진의 원인이라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토트넘 아스널전의 패스 맵을 보고 충격적이라면서 손흥민 부진의 원인을 토트넘 전술에서 찾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마크 스태츠는 북런던 더비 히트맵 자료를 확인해도 득점왕 손흥민의 활용도가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패스맵을 보면 손흥민은 이날 출전한 미드필더진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호이비에르, 파페사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고 클레만 랑글레와 호이비에르 사이에 끼어서 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공격수인 케인과 클루세스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머물며 공격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절 보였던 손흥민의 정확한 슈팅 및 빠른 드리블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패스맵이 나왔다는 것은 선수들의 패스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 케인, 손흥민, 데안 클루셉스키를 향하는 패스 동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스널과 비교했을 때 선수들의 위치가 너무 내려선 모습으로 현재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습을 위해서라도 토트넘은 좀 더 앞선에서 수비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아스널은 선수들의 패스맵이 깔끔하게 배치됐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를 중심으로 빌드업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고 좌우 측면에서도 미드필더, 윙포드, 윙백으로 이어지는 패스맵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수들끼리 동선이 겹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아스널이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 영국 아이뉴스는 토트넘의 부진이 콘테 감독에게 있다며 EPL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듀오가 무너졌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공격 전술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전술로 그들을 주변에 머물게 만드는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술이어야만 손흥민, 케인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17일 콘테 감독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형편없는 전술을 꼽았습니다. 매체는 토트넘 팬들은 공격적인 축구를 보고 싶어한다. 이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사랑받았던 이유였다면서 하지만 토트넘은 더는 그런 식의 축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콘테 감독의 부정적인 전술은 선수단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패스를 맞지 못한 페리시치와 서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력을 죽이고 있다는 이반 페리시치에게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좀처럼 동료 선수들에게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던 손흥민의 표정에서 참는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런던 더비 후 영국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은 형편없는 난장판으로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손흥민이 이 난장판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PSG가 손흥민 영입을 노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후 속보도가 없었던 PSG에서 갑자기 네이마르 방출 소식이 전해지며 손흥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스포츠 저널리스트 다니엘 리올로는 이적료와 급여 측면에서 네이마르가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인 걸 알고 있나 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2017년 2억 2200만 유로 한 달에 약 2977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FC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유럽 정상을 노리는 PSG 프로젝트 핵심으로 PSG에서 뛰는 동안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PSG는 네이마르를 영입하면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았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네이마르에게 들인 비용에 비해 성과가 적었기에 큰 실패로 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리올레의 가장 큰 실패 평가를 인용한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네이마르는 PSG와 계약 기간이 4년 더 남았지만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PSG에서 방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네이마르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시브 스포르트는 지네디 지단이 프랑스 리그1 PSG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단 감독이 네이마르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지휘봉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단은 2021년 5월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어떤 팀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 프랑스 사령탑으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프랑스가 2연속 월드컵 결승을 이끈 디디에 데상과 계속 2026년까지 동행하기로 했기에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PSG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지단이 갈티의 후임으로 PSG를 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단 감독은 음바페와의 관계가 좋다고 알려졌는데 구단이 네이마르를 방출하라는 것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단 감독이 오면 네이마르를 빼고 자신의 팀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단 감독이 PSG로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오랫동안 손흥민의 팬으로 알려진 지단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던 사실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페인 매체 디펜서 센트럴은 토트넘과 레알은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손흥민 역시 레알의 목표에 있기 때문이다 라며 지네디 지단 레알 감독은 손흥민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지단 감독은 손흥민을 유심히 살펴보고 강력하게 원한다고 했는데 레알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데리고 오려면 당시 1억 유로 하나로 약 1314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구단 PSG로 지단 감독이 온다면 손흥민을 토트넘이 원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해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SG는 이미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지단 감독과 동시에 네이마르를 방출하고 손흥민을 선물로 영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손흥민은 당시 토트넘에서 행복하다며 이적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이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20일 맨시티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역대 맨시티전 15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맨시티 킬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득점왕에 오른 지난 시즌 첫 골을 맨시티전에서 기록했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2경기에서 상대 빠른 공격 전환과 역습으로 4실점을 허용하며 역습의 약점을 보였다는 것은 손흥민의 장점인 스피드를 살린다면 맨시티의 뒷공간을 허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과거의 폼을 되찾아 리그 하반기 다시 돌풍을 일으키며 PSG와 같은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